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유통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회 내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소비자당을 대상으로 설정해 유통산업의 진정한 발전은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본 5위 국회를 개정합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2km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은 북한산 자락이나 한강 마포대교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마트에 가기 위해 한강을 건너고 산에 오르는 기이한 풍경을 기어코 우리는 마주해야 하는 것인가요? 유통산업발전법 발전은커녕 갈수록 훼손입니다. 먼저 최근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1일 이종걸 의원 등 10인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최근 백화점의 성장세가 꺾이고 해외 명품 소비가 줄어들면서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 아울렛이나 상설 할인 매장을 경쟁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1km 이내에서 2km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2015년 1월 14일에는 손인춘 의원 등 11인의 개정 법률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에 개장한 이케아의 경우 가구뿐만 아니라 관련 자파를 함께 판매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가 돼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점이라도 주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마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만큼 규제를 달리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토론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종걸 의원 등 10인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에 대한 토론, 의사일정 제2항 손인춘 의원 등 10인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에 대한 토론,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선정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론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의 실효성과 법안 통과가 유통산업에 미칠 영향 또는 결과에 대한 좌담회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각 당의 대표로 4분의 의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허투루당에서 2분 의원님 그리고 백원도당에서 2분 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이종걸 의원 등 10인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1km 이내에서 2km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허투루당 의원 제 우측에 2분 그리고 반대하는 백원도당 의원 2분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4분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허투루당 이상지 의원입니다. 허투루당 이상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후보가 모두 내걸었던 것이 경제 민주화에 대한 공약이었죠.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설 자리를 잃은 골목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부가 쏠리는 편중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 민주화를 저해하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골목 상권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와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경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의 불공정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민주화의 실현 그리고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 법을 통한 대형마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백원도당의 장형주 의원입니다. 네, 백원도당의 장형주입니다. 네, 헌법 119조 2항에 앞서서 제1항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서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대형마트의 영업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흔드는 명백히 위헌적인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은 이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받는 소비자의 권리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대형마트 문을 닫는다고 해서 모든 소비자가 재래시장으로 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규제로 인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 이제 마트를 이용을 하는 시간을 직접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소비자 권리에 이제 침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로 주말에 장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대형마트가 이제 문을 닫으면 이제 편의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이제 가계 부담까지도 늘게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는데요. 대형마트 규제법 자체가 소비자 권리를 저는 이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허투루당의 송현수 의원입니다. 네, 허투루당 송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관광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관광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전통시장이 수행하는 역할은 꽤나 크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 충청권에서 꽤나 유명하고 손꼽히는 그 축제로 논산 딸기 축제를 꼽을 수가 있는데 논산이 위치한 그 한 전통시장에서 이 축제를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축제로 인해서 논산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축제로 인해서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은 200% 이상의 그 매출 증가를 보여주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이 성공한 사례에 그 시장 마케팅을 이렇게 그 벤치마킹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정책은 이미 기재부에서 매년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원도당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원도당의 박성준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휠체어 이용자인데요. 제가 이제 중소유통업체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의 경우에는 대형 아울렛이나 상설매장과 다르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또 시장 같은 경우는 골목이 좁고 둔턱이 많기 때문에 휠체어가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에 반면에 대형마트나 그 상설매장 같은 경우는 카트가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휠체어도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손쉽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도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접근이 훨씬 용이합니다. 이런 법안의 문제는 대형마트 규제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정책인데 정작 다수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권리조차도 침해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골목상권 보호가 우선인가 아니면 소비자 권리가 우선인가 이에 대해 이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투루당 이상지 의원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백원도당 장현주 의원께서 아까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2012년도에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통해 시장의 상권이 더 살아났다는 근거를 자료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의 대형마트 휴무일 중 40% 이상이 전통시장 점포에서 매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강동 송파 지역의 전통시장의 영업실적 변화를 찾아보면 10% 이상 증가한 것은 10.3%, 5에서 10% 미만 증가한 것은 13.8%, 그리고 5% 미만 증가한 것은 17.9%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형마트 규제 법안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나 그 반작용으로 재래시장이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40% 이상의 전통시장 점포에서 매출이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인해서 실제로 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 백원도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대형마트 이제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전통 시장의 매출이 좀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일부 점포의 이제 미미한 상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합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영업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제 대형마트의 매출은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월 평균 이제 2,307억 원. 이게 연간으로 하면은 2조 7,678억 원의 소비액이 이제 감소가 됐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전통 시장으로 이제 소비 전환된 액수가 이제 월 평균 449억에서 515억밖에 이제 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 규제를 하면서 이제 전통 시장에서 얻은 매출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이제 월 1,800억에 달하는 돈이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돈을 안 쓰는 거죠.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데 이제 어떻게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잠깐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소비 전환액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리하자면은 그 소비를 하는 것이 좀 위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 전통 시장이 전국적으로 약 200여 개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200여 개의 그런 산업 규모를 다 합치더라도 이 대형마트보다는 약간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무시 못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 전통시장 이런 산업 규모를 방치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나라에게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굉장히 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저는 뭐 일단 그런 것보다 이제 강제적인 규제를 하기보다는 뭐 시설 투자나 교육이나 정보 제공 같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너 영업하지 마 이렇게 하는 강제적인 규제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발상입니다. 저처럼 전통시장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은 수많은 소비자에게도 편리한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또 불친절함은 둘째치고 주차 공간도 여의치 않고 카드 결제도 어렵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그 소비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전통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안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가 변화해야 합니다. 네, 이 백원도 당에서 전통시장의 편의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전통시장, 재래시장,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허투루당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전통시장의 그 편의시설 비용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겠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통시장이 그런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런 그 전통시장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그 대형마트들이 규제를 받아야 전통시장들이 그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경쟁 좋습니다. 경쟁 좋은데 그러니까 자유 경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대 유통채널을 보면 대형마트와 그 소상공인이 경쟁이 될까요? 보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 약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그 공정한 경쟁 아닙니까? 전통시장이 그 전통시장만의 그 특색 있는 경쟁력을 갖추더라도 자본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법으로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특색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매출로 이어진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고 그리고 그것이 매출로 이어질 때까지 적절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원님도 혹시 이제 전주에 남부 시장에 혹시 이제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도 이제 다 죽어가는 시장이었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지금 약 한 1만 명 정도가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매출도 이제 주변 점포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20에서 30%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경쟁력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경쟁력 있는 점포를 등장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특정 보호를 위해서 다른 업종을 강제로 규제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의 영업을 강제로 침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법안은 소비자의 선택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 유통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골목 상권의 보호와 소비자 권익의 상충 문제, 그리고 법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네 분 모두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원도당의 장형주 의원. 네. 지난 2월에 이제 경북 포항시 롯데마트 입점을 두고 이제 벌인 롯데마트와 포항시와의 법정 다툼에서 이제 포항시가 승소를 했는데요. 롯데마트 입점이 이제 그 이후로 좌절이 됐습니다. 그 대형마트 입점이 좌절이 되면서 이제 그 지역 소비자 권리가 저는 침해가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전통상업 보존 구역이 지금의 1km에서 2km로 이제 늘어났을 때 소비자 그 권리는 점점 더 침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네, 다음은 허투루당 송현수 의원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말씀드린 그 롯데마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덧붙이자면 전 오히려 그 주변 상권과 그 재래시장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법안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린 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도동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그 롯데마트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가 지금 영덕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도동 주민들은 그 롯데마트가 입점하지 못한 곳에 대한 그 타격이 실제로는 거의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과도하게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방지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백원도당의 박성준 의원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단순히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월마트가 들어간 지역의 물가가 13%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봐도 서울 시내 대형마트가 많은 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많았던 중량구나 강서구가 서울 시내에서 물가가 가장 낮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타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그저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짓밟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형마트의 규제 법안의 자체를 반대를 하고 더욱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이라 해서 기존의 1km를 2km로 확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 지도입니다. 이게 현행 1km에서 2km로 확대가 되면 여기 산이나 여기 한강 여기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아니 이걸 보시고 지금 그 법안을 찬성하신 그러니까 이딴 법안을 찬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 종래 1km에서 보호구역이 2km로 확대가 됐을 때 그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자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면은 여기 맞고 이쪽이랑 북한산 자락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마트가 여기 말고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지금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법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발언인데 자료를 제출을 하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상지 의원, 허투루당의 이상지 의원입니다. 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대형마트를 건설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통시장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대형마트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확장하며 그리고 발전시키면서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법으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이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규제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통 상업 보존구역을 기존의 1km에서 2km로 늘리는 법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당히 충격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은 둘째치고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 시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곳이 거의 없는 산자락이나 이런 마포대교 부근만 남게 되는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미시적으로는 대형마트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지만 결국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과연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법인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법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손인춘회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손인춘회 11인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골자는 전문점이라도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낮고 생활물품이나 잡화 등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의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마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만큼 규제를 달리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이러한 변칙 영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생활물품을 취급하는 전문점으로는 이케아가 있죠. 창고형 가구 매장 이케아가 지난해 12월 광명에 입점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첫 상륙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케아가 광명 가구단지 등 주변 상권 및 가구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투루당 의원님들은 이 법안에 찬성을 하고 계신데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그 거대한 자본을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케아는 세계적인 거대 자본입니다. 오죽하면 세계적으로 가구 공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전문점이어서 대형마트가 받는 규제를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과연 이케아가 대형마트가 아닐지가 참 의문인데 이케아가 판매하는 8,600여 가지 품목 중에 가구는 약 40% 정도입니다. 뭔가 생활 그 용품들과 심지어 안에 식당까지 있어요. 당연히 대형마트와 동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 가구업체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오자마자 광명 가구거리 손님들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가구업체들이 디자인과 가격 등 여러 면에서 아직까지는 이케아를 이기기 힘듭니다. 주말에 휴무를 좀 해야 가구 판매 상인들도 살죠. 그리고 어쨌든 이케아의 취급 품목 중 가구류 비율이 한 40%이고 주로 생활용품이 많은데 현행법상 전문점으로 분류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가구업체들뿐만 아니에요. 이케아가 취급하는 물품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찬성하시는 두 분 의원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백원도 당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광명에 살고 있는데요. 혹시 두 분 광명에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KTX 광명역이 이제 2004년에 이제 들어섰죠. 그런데 이제 그 철도가 들어와도 허물판이었습니다. 진짜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역세권인데도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지금 롯데 아울렛, 코스트코, 이제 이케아 가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 쇼핑 특구가 됐습니다. 다 죽은 이제 광명시의 그 상권가를 다 살려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소상공인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모순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케아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의 첫 진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케아가 한국 광명에 오픈하게 된 데까지는 광명시 자체에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있었는데요. 또 광명시장이 스웨덴에 있는 이케아 본사로까지 찾아가서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이케아 팬도 아니고 광명시 잘 되라고 이케아를 유치했겠지. 그럼 설마 그 광명 사람을 괴롭히려고 유치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가구 외에 물건을 판다고 해도 가구랑 다 관련 있는 품목입니다. 거기서 고기라든지 채소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단지 광명 가구단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아현, 논현 등 가구거리들 중에는 차로 이동해야 되는 곳이 많은데요. 이케아가 생김으로써 가구거리에 갈 수 있는 손님들이 다 이케아로 흡수되었습니다. 가구거리에는 맛있는 것도 안 팔고 그리고 잡화도 없으니까요. 음식도 팔고 생활용품도 파는 이케아를 가구 특화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형마트 같은 수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가구단지 매출은 이제 이케아가 아니더라도 이제 인터넷 또는 이제 저가 국내 브랜드들 때문에 이제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문제를 이제 이케아로 돌리는 게 좀 무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택하는 수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건데 이제 원룸을 사는 청년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약 올리지를 좀 말고
물건 좀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케아는 그리고 좀 해외 기업인데 광명시에 이제 입점하기까지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국내 법으로 하지 못하게 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건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이 법안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이게 의무 후업을 이케아에 강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에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케아가 아무리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광명이 왔으면은 광명이 기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광명 시민들과 함께 해야죠. 이케아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광명에 왔으면 광명이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원도당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박지성이 영국에서 꼴 찬다고 영국 사람입니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우리는 국제법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을 규제하면은 누가 한국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면 우리 소상공인이 잘 살고 좋은 거 아닌가요? 국제법도 국제법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국민도 국민 얘긴데 진정 국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죠. 이따위 법 만들면 안 되죠. 무엇보다 다른 요일도 아니고 일요일에 문 닫으면 가구는 누구랑 사러 갑니까? 가구 특성상 이제 가족들이 다 나가가지고 사야 돼요. 그 주말에 쇼핑하는 게 당연한데 주말에 영업 규제를 한답니다.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로 이케아 광명점 같은 경우는 평일 매출이 평균 4억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10억 원입니다. 멀리까지 가구 사러 가는데 일요일에 문 닫으면은 뭐 가구 사려고 회사에 월차 내게 가구 월차 내게 법안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케아가 문 닫는 날 다른 가구 거리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가구가 이케아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케아는 인터넷 주문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업 규제는 겨우 한 달에 2번뿐인데 크게 불편할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한 달에 주말이 4번이에요. 4번인데 거기서 2번을 그거 쉰다고 그러면 네, 그게 지금 적은 겁니까? 토론이 상당히 과열되고 있는데 이 소비자 권리 그리고 유통산업 발전법에 대한 이야기 백원도당의 장형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제 조정을 직접 하려고 하는 게 잘못이죠. 네,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들이면 되는 건데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소비자 이제 조정하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소비자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법으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좀 논센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유통산업 발전법 자체가 이제 97년도에 생겼는데 이제 그 전에 93년도에 이제 이마트가 생겼고 96년도에 이제 해외 기업에서 까르푸가 들어오고 월마트도 이제 그 1년 후에 이제 2년 후에 이제 들어왔었는데요. 97년도에 이제 이 대형마트라는 정의를 하면서 아까 전에 이제 김종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가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갸웃하게 하는 이런 좀 규제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세계 거대 자본들이 지금은 경쟁 속에 이제 사라졌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소비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낮은 가격과 좋은 품질 그리고 서비스를 겸비한 이마트는 갈수록 이제 나아가고 있고 다른 대형 마트들까지도 성장하는 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발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과열이 되는 양상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 다 좋습니다. 경쟁도 다 좋고요. 다 좋은데 지난달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광명시에 위치한 약 200여 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케아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영향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조사 결과 약 80%, 83.5% 정도의 그 업체들이 그 이케아의 의무 휴업 취업세 조금을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케아를 대형마트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광명시 가구점 및 그 생활용품점 중 80% 이상이 최근 경기가 나빠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점에서 부정적인 비율이 92.3%나 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그 이케아나 이런 가구 전문점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 소상공인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법안이 소비자 권익 문제뿐만 아니라 이케아의 영업 규제를 그 한 가지만 봐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무슨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는 중소상인한테 돌아가는 이익도 경미하고 오히려 소비 자체를 줄여서 경기 침체만 시킬 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투루당의 이상지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이케아는 가구 전문점이 아닙니다. 음식도 팔고 생활용품을 그렇게 파는데 무슨 가구 전문점입니까? 무늬만 가구 전문점인 해외 기업 때문에 광명 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 허투루당 송현수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국내 중소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주말이면 이케아 방면점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통대란으로 지금 공사를 현재 앓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이거는 꽤나 피해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만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는 무시돼야 된다는 게 당연히 아닐 겁니다. 이미 입점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원도당의 박성준 의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교통대란을 일으킬 정도면 수많은 소비자가 이케아를 찾는 이유가 그만큼 있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국내 가구의 품질이 가격에 비해서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케아의 등장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중저가의 질 좋고 직접 눈으로 살피고 가구를 그렇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막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케아의 등장은 국내 가구업계에도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예, 증권업계에 따르면 여기 여러분 한샘과 리바트라는 가구업체 많이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케아에 맞서 대규모 세일, 매장 확장은 물론 생활용품까지 영역을 확대한 결과 선제적 방어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업체는 당연히 살아남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백원도당의 장형주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케아가 가구와 어울리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이제 당연한 전략이고 마케팅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논스톱으로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득이죠. 그런데 이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이제 판매한다고 대형마트로 분류를 해서 영업 규제를 한다고 하겠다니까 정부가 정해준 품목만 팔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케아로 향하는 소비자 발길 자체를 억지로 좀 돌려서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 이케아가 이제 같이 싼 대신 배송이나 조립 자체도 이제 스스로 직접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중시하고 오랫동안 한 가구만 쓰고 싶은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이케아는 그런 매력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결국에 이제 소비자 각자 취향에 맞는 이제 시장으로 향하는 것인데 이거를 왜 막으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케아 입점인데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프리덤 팩토리의 김정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비자라고 하면 돈을 쓰는 어떤 일정한 계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비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사실 재래시장,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허투루당의 의원님들도 우리 모두 소비자입니다. 오늘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오늘 상정된 이 두 법안이 가결인지 부결인지 여기 참석하신 분들 마음속으로 모두 한 표씩 던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컨슈머워치 모의회 여기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